네,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있고 또 애도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애도, 그 원인과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 그 기간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찰과 또 소방이 사고 원인 규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조금 속도를 내고 있고 현장에 대한 감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오후에 이뤄졌고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제 현장을 이제 답사하고 조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밀집도와 위험도 등을 파악했는데, 네. 아까 이전에 이미 그 상황에서 CCTV는 전수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CCTV는 이제 화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목격자들이 찍어놓은 그런 동영상들, 네네. SNS 많이 있던 것도 네네. 있고 또 제보 받은 것들 그리고 네. 목격자 진술까지 이제 종합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네.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검증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원인 또는 문제가 있으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이제 현장 검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사고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지금 대규모 인력이죠. 475명이 편성된 상황으로 지금 수사 단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3D 스캔 같은 것도 한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경찰이 그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이 많은 인력이 CCTV라든지 제보 영상 하나하나를 보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과정을 다 경위를 밝히겠다 이런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고 원인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YTN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지만 사실 이게 워낙 인파가 몰려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규명이 너무 어려워요. 단순하지 사람이 않으니까요. 혼재돼 있기 네.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고의적인 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155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재난 예.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지금. 때문에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고의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경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56명 한 분이 더 추가로 사망자가 나와서 156명인데요. 해밀턴 호텔 옆 사고 그 좁은 골목 특히 좁은 골목의 아래쪽 부분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구조를 보니까요. 단순한 골목이 아니라 불법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해밀턴 호텔 옆에가 지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태원 상권이 좀 축소됐어요. 네네. 과거에 세 구역의 상권이 활성화됐었는데 네. 경리단길을 빼고 지금 2구역 지금 클럽거리 이쪽이 지금 집중적으로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오히려 네. 이쪽으로 인구 밀집이 그러니까 군중 밀집이 더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곳을 이제 가로지른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통행 인원이 많은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 지금 바로 해밀턴 호텔이 그 바로 이 길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호텔에서 불법 증축을 한 혐의 지금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원래 지금 폭이 5m 도로거든요. 네네. 5m 골목길이죠. 네. 근데 그게 위에 그러니까 그 높은 지역은 5m고 내려올수록 이게 좁아져요. 그래서 3.2m까지 좁아지는데 이 좁아지는 이유가 해밀턴 호텔이 옆으로 가벽 같은 걸 세워버린 거예요. 네. 공간을 임의로 차지한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구청에서도 이미 5월에 이미 통보를 했대요. 네네. 이걸 지금 뭐 해제하라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네. 원상복구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시행이 되지 않았고 복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결국 이게 결과적으로 이 지금 불법 증축이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죠. 환경 구조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인파가 특정 방향으로 쏠리면서 또 올라오려는 사람들하고 맞닥뜨리면서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이 뭐 선체로 또 바닥에 이렇게 희생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밀어 혹은 뒤로 뭐 여러 지금 말들이 불분명한 상황인데 만약에 어떤 꽤 많은 수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유발한 상황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밝혀졌다. 이럴 경우는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사실은 거기서 이제 어떤 생존하고자 하는 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사실은 거의 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두 다 생존하는 투쟁 상황에서 뭐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발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네. 결과적으로 모두 다 희생자인 겁니다. 네. 근데 모두 다 피해자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나쁜 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사람을 밀었고 그 행동이 연쇄적인 도미노 반응을 일으켜서 사람이 깔리고 압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 사고의 어떤 주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명명백백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당시 현장 상황이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라는 점 교수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시면서 다만 과실 부분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드러난다면 그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얘기니까 가정입니다. 자, 지금 사고에 대한 이제 예방책에 대한 논의가 이제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좀 격화될 것 같습니다. 경찰 배치 인원이나 당시 제보들을 보면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가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날 대비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일단 행안부 장관께서 적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경찰 입장이든 행안부 입장에서 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겠죠. 근데 네. 이제 우리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또 이 사고 희생과 관련된 분들이 봤을 때는 네. 좀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없었냐 이런 네. 문제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이미 그 10만 명의 인파가 온집해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네. 전체 경찰 인력 2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을 통제하겠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격유제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스 라인도 쳐져 있는데 네. 이제 폴리스 라인에 대한 언급도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냥 폴리스 라인 쳐놨다라고 하는데 그게 폴리스 라인은 되게 뭐 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안전 통제선, 네네. 질서 통제선의 네네. 의미가 있어서 2017년 그 화면을 저도 봤더니 이 그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일자선만 쳐놨더라고요. 네네. 골목길에는 안 쳤어요, 물론. 네네. 그런데 그러면 그 인도 차도 뭐 분리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차도에서 인도를 덮칠 수도 있고 인도 차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 뭐 일단은 뭐 주치자들도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분리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아, 이 구역은 안전하구나라는 걸 통제되고 느낄 있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도 아무도 모르게 이제 자유를 만끽하러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면 우리 국가가 날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누가 그런 상황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이 통제선 하나가 사실은 경찰 병력의 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굳이 꼭 이런 것들이 아주 직접적인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지켜주고 또 거기서 이 통제선이 있으니까 이 시민들이 그 선을 따라 잘 이 보행을 유지하는 네. 것들을 할 수 있죠. 예,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어제 이태원에서 사건을 목격한 제보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2017년도에는 지금 사고가 난 그 골목 아래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한 5m 간격으로 서 있습니다. 경찰의 인원수가 몇 명이 투입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방금 사고가 일어난 골목 같은 취약 지역에 경찰이 배치됐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DJ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임시 초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행인들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가 뭐냐면 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활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A, B, C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A, B, C가 나란히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A가 갑자기 멈춘다. 그럼 B, C가 연달아 앞으로 부딪히겠죠. 폭발하지겠죠. 네. 그게 더 넘어져서 심각한 상황이 더 이룰 수 있겠죠. 네네. 지금 이 사고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순환이 끊기면 안 돼요. 순환이 원활한 구조로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것이 높은 탑에서 이 경찰이 전 지역을 이렇게 넓게 감시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게 손으로 이렇게 가세요라고 유도를 해요. 일본에서는 그 신년 앞두고 시장 전통시장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높은 탑에 올라서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끊지 말고 가세요. 제발 가주세요. 라고 네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흐름이 끊겨버리면 사고가 날 우려가 거기서 높기 사고가 때문에 더.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 뭐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앵커 말씀이 맞는 게 이게 뭐 몇 명을 배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배치했고 사용을 했냐 이런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효율적인 네. 통제가 가능했냐 이런 여부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좀 더 만약에 군중이 늘어난다라고 네. 하면 당연히 그렇죠. 많은 병력이 통제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차들이 과속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일부 주최 측에서는 이게 지금 주체 없는 행사라 일부에서는 주최 측이 없지 않느냐, 통제가 불가능하다. MBN 단독 보도를 보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매뉴얼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연구도 이미 한 7년 전에 경찰청에 제출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말하는 건 전혀 몰랐는데라는 입장을 하기엔 너무 좀 궁색하지 않냐 이런 비판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네. 그런 매뉴얼이 제출됐고 이미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정부와 경찰에서 얘기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별하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특별법 같은 이제 아니면 특별 내규 같은 이제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사후 약방문 같은 뭐 내용이다라고밖에 네.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사고 예견 그 상황에서도 사고 예견이 굉장히 많이 인지됐었잖아요. 상인들도 여기 위험하다라고 했었고 네네. 거리 지나가는 분들도 여기 너무 본접하고 사람들 위험하다라고 네네. 몇 번의 이런 신호들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개선이 안 돼 있었는데 경찰 자체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지금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무시했다. 이것은 조금 경찰의 역할을 이게 경찰의 역할 이제 수사 역할과 같이 이제 이게 생활 안전 여기서 네. 이게 그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네,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현장 인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여기 투입된 인력들이 수사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안전을 유지하는 인력 그게 네. 3위라고 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범죄 수사가 7위예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마약이 147명 많아서 중에. 예,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5대5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 행사 상황은 9대1로 봐도 되죠. 그 제 말은 거기 통제가 9가 돼야 되는 거죠. 거꾸로. 안전을 믿고 오셨기 때문에 사고가 더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왜 경찰이 미리 대응하지 않았냐는 교수님, 유원대 염건은 교수님의 지적이 좀 날카롭고 가슴 아픈데요.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 유명 유튜버도 이미 파출소 찾아간 본인은 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파출소를 찾아가기도 했고 위험하다. 다치신 분들도 어제 미리 있었다고 하고요. 저녁 6시부터 첫 신고가 있었고 YTN 보도 화면에도 나왔지만 7시부터 신고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 신고를 받고 한 9시에만 이거 큰일 나겠다 조치를 했어도 1시간 전에만 조치를 했어도 좀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 안타까워하시는데 어떻게 봅니까? 네, 일단 제가 듣기로도 지금 비슷하게 들었었거든요. 그 이미 뭐 신고가 6시부터 있었는데 8시쯤에 한번 이 정도의 밀집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미 있었었고 근데 뭐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뭐 유명인 등장해서 그것 때문에 더 몰린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또 한번 조사해 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경고가 떴는데 거기서 어떤 즉각적인 조치란 반응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고음이 떴는데 스위치를 끄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죠. 네. 자, 이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미 참사 직전에 112 신고가 다수가 있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잠시 오전에요. 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여기에 서지 않고 가면 이게 몇 년 전에 촛불 집회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광화문역에 정차를 안 하고 분산시키는 효과. 근데 이게 지금 진실 게임처럼 됐습니다. 경찰은 요청했다. 검토해달라 했고 서울교통공사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중요한 조치 같은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중요한 조치죠. 왜냐하면 이거 재종 타종 때 항상 했던 그렇죠. 조치예요. 네네네. 예. 그리고 심지어 한 역만 멈춘 게 아니라 인근 한 3개 역 정도를 다 무정차해버려요. 네네. 그만큼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할로윈 행사를 너무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러죠?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비공식 행사 같이. 이런 게 사실은 네. 아직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네. 인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이 두 지금 그룹에서 서로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서 싸울 게 아니죠. 이거는 사실 누가 네. 했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누가 했든 해야 된다. 이 말이 오늘 가장 또 당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입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제 뭐 경찰 소방 전공하시는 학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 혹은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좀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가야겠지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올라와 있는 화면을 다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신상이 드러나 있는 화면 네네. 그리고 현장 화면이 직접적으로 공개된 화면은 꼭 정말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더 극심해질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족. 일반 국민들도 맞아요.
이 영상 다시 우연히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그럼요. 알고리즘 때문에 나오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다시 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국민 전체에게도 미친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선의의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신 분들 많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네. 정보 제공하려고 국민의 알 알리려고. 권리를 네. 충족하고 사고상황 빨리 파악하게 해주려고 올려준 분들 많은데 이미 사고 수습 단계잖아요. 지금 네. 상태에서는 우리도 같이 수습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면 빨리 내려주시고 만약에 올렸던 화면도 모자이크를 좀 진하게 해서 그냥 상황을 이랬다 이 알겠습니다. 정도만 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네. 사고 수습에 국민 여러분도 동참해달라는 말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우 교수였습니다.